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했는데요. 국민의 바람대로 검찰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새로운 검찰총장을 맞이한 검찰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우리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최우리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 오늘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도 했죠. 취임사가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 집행을 할 때 우선 중시해야 하는 가치가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요? 네. 검찰 내부를 향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혹은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런 검찰 개혁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예, 취임사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 검찰 개혁과 관련한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만 검찰 내부를 향해 헌법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강조한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습니다. 예. 윤 총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일을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면서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눈치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강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 총장 취임 관련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만나본 검사들 의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윤 총장은 취임하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특수수사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예. 예상대로 정치 비리나 대기업 관련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예상대로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과 법무부 분위기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건데요. 예. 네,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일까지 하지 않겠냐 이런 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검찰 독립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데요. 예. 검찰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예. 이 때문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검찰의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환영하는 분위기, 조국 법무장관 기용은 우려하는 분위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환영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검찰이 지금까지 쌓아온 오명과 불신을 털어내고 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사법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지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변호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은 좀 그렇고요. 그냥 예,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최우리 기자도 전에 줬는데요. 윤석열 총장 취임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전문을 보기는 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하고 공정 경쟁 예. 이 두 단어를 거의 키워드처럼 예.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예상한 거대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취임사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렇죠. 그 대목이 좀 인상적인데 그 공정한 경쟁 질서 이러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인가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도 좀 네네. 들었어요. 윤 총장은 그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인도 부탁하고 이런다고 해요. 기대가 굉장히 큰 건데 검찰개혁 잘할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총장의 기용이 이번에 된 거겠죠. 예. 기수 파괴도 있었고 좀 파격적인 예. 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된 이유는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오늘 취임사도 검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 그 당연한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어서 예.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미지 자체가 예. 굉장히 강직한 이미지이고 또 한 번 국정원 수사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가 예. 다시 극적인 이제 스토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 예. 스토리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세간의 좀 뭐 인기나 이런 것들도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을 우리가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의 힘을 빼야 되는 부분들이 내려놔야 있어요.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이라는 이제 검찰총장이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고 예. 인기가 많고 지금 이번에 오늘 이제 취임에서도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많이 예.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때도 사실 이제 비슷한 맞아요. 선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적임자다 예. 하더라도 개혁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검찰총장도 우려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분이 특수통이고 수사를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걸로 또 정평이 났는데 그렇죠. 수사를 잘하는 분이 조직 관리, 조직 장악 이런 것도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셔요? 근데 그 뭐 검찰 내부에서의 평은 사실 예. 뭐 이분이 리더십이 없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는 않고 예, 굉장히 밑에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신임도 많이 얻어 예. 왔었고 뭐 그런 면에서 후배로부터 보면 신망이 두텁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신망이 굉장히 두텁다고 이제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뭐 검찰 내부에서 이번에 그런 반발 때문에 리더십이 예.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공수처나 예. 아니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예.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를 어떻게 다독여가면서 개혁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분의 숙제가 되겠죠. 예. 그건 어떨까요? 적폐청산 수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제나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관련된 수사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중앙지검장일 때 이제 기소를 한 사건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네. 이제 석방이 되면서 이제 그 공소유지 강화를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그 이제 본인이 기소한 거니까 예, 당연히 많이 챙기실 걸로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 공정 경쟁이라는 게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권이나 반칙을 인정하지 않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뭐 이런 걸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나 뭐 양승태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과정, 그런 맥락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면에서라도 예, 뭐 적폐 수사는 뭐 차질 없이 쭉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문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 윤 총장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중립 이 대목은 어떨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그동안 가장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정치적 중립.
이었고 예.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 때문에 뭐 특수수사나 직접 수사를 안 하겠다. 예. 사실 공수처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예. 예, 그렇긴 한데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당장 그 우리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예. 지금 고소고발된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 고소고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찰 수사도 법에 안 받고.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예.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예.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할 테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한 명 이쪽 수사하면 한 명 저쪽 수사해야 그렇죠.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예. 중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 독립된 검찰이 예. 과연 어떤 상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시험하는 무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앞부분에서 검찰 개혁 얘기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다 좀 중요한 과제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공직자 비리 범죄 수사처나 네. 어떤 부분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거로 보세요? 지금 두 법안은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예. 그 청문회 때도 법을 예. 집행하는 사람이지 뭐 기획하는 데가 아니다. 뭐 예. 이러면서 이제 따를 것처럼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근데 기존 예. 이제 문무일 총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는 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여전히 정말 지금 나와 있는 안에 대해서 이제 설계된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예. 예, 굉장히 청문회에서 이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죠. 그래서 그 공수처도 그렇고 사실 수사권 조정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 개혁의 취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내부의 반발도 무마시켜 가면서 예,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예. 약간 관전 포인트 궁금하기도 하고 예, 검찰 좀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자유한국당 쪽이 맡게 된 걸 좀 안도하는 분위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사개특위는 어차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이 한 달 안에 그리고 이 두 법안 이제 대표적으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사실 네. 그것 외에도 뭐 사법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있지만 사개특위가 현실적으로 지금 8월 한 달 안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큰 기대를 예. 개인적으로 사기특위 하지 않고 있어서. 예. 조국 수석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 법무장관으로 직접 가게 되면 네. 이 두 분의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이른바 케미가 잘 맞을까요? 그런 걸 기대하고 아마 밀어붙이는 거겠죠. 지금 예. 조국 수석에 대해서 법무장관 바로 직행하는 거에 대한 비판점은 너무나 많이 예. 있고 실제로 지금 딱 그 8년 전 상황이랑 딱 데칼코마니예요. 예. MB 정권 때, 예. 예, 그때 이제 권재진 예.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죠. 실제로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그때도 다음해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기용하는 건 예. 지금 뭐 총선 대비용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냐, 많은 예. 거냐, 막 이런 식의 비판을 현재 여당에서도 이제 많이 했었고 똑같은 비판이 사실은 가능하죠. 근데 그런 비판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무리하게 조국 수석을 기용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검찰 개혁이나 뭐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국 수석이 실제 법무장관이 기용된다면 저는 설득하는 작업,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 시점에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좀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설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문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국 수석이 청문회 나와서 스스로 해야 조국 됩니까? 수석이 해야 되겠죠. 본인이. 일단은 네. 그러니까 선의는 알겠으나 모양새는 참 좋지 않은 그러니까 모양새죠.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사실 저는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특별한 시대적인 사명이 지금 있어라는 걸로 뭐 지금 당장은 설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나쁜 경우를 예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제도가 설계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것들을 차용하는 선례가 그러니까요. 될까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되죠. 그 여당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역시 그런 거죠.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의 비서가 법무장관으로 바로 갈 경우에 우려되는 대목이 많은 건데, 게다가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때 일로 검찰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무리한 네네. 과장되고 부풀려진 건 있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아마 고발을 네. 했죠. 그러면은 검찰이 자기들의 상급자를 수사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게 네. 되겠죠. 그렇게 그것도 되면.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검찰과 사법기관 개혁을 잘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누가 사람이 바뀌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제도화하는 게 결국 문제가 될 텐데, 사법개혁, 검찰개혁 제도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법제화죠. 사실은 이제 법제화되지 않으면 뭐 누구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어요. 네. 예, 사람이 지금 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하지만 네.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법원 개혁, 뭐 법원 행정처 개혁도 지금 대법원장이 이제 선의에서 계속 하고 계시면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 신임 총장께서 국민 뭐로부터 나온 권력이다. 네.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한번 정말 꼼꼼히 살피시고 이 안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안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개혁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수 있어요. 만약 오늘 취임사가 진정이라면 예. 저는 오히려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야 더욱 된다라고 더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예. 보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외부인 거죠.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예. 수사권 조금 떼고 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하고 예. 이러면 이제 검찰이 조금 체급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제 그건 이제 외부의 하드웨어의 측면이라면 사실은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검찰이 왜 저렇게 됐는가를 보면 이제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의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보고 예. 윗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번 이제 총장이 취임하시면 검찰의 인사권에 대한 개혁도 같이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하는 대목 중에 조국 법무장관이 가게 되면 결국 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들 인사를 할 텐데, 그렇죠.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이 쭉 줄을 서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위험해진다. 그렇죠. 뭐. 이제 기존에 계속 네. 그래왔죠.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을 네. 1등부터 쭉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실제 검사들조차도 네. 자신의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 눈에 잘 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그 전연차 때는 보통은 다 일반 형사부 사건을 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정말 밤새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건 처리하고, 그래서 네. 윗사람 눈에 띄면 나중에 이제 그 연차가 올라가면 이제 특수수사나 인지수사 부서로 네. 발탁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승진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들, 네.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 마련, 그리고 투명한 인사 기준, 뭐 이런 외부의 것들, 감시 이런 그렇죠,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것들 전혀 없어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번 참에 한번 같이 두 분께서 예. 예, 개혁의 선봉에 서신 두 분께서 한번 마련을 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네네. 법무장관. 네네네. 아마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미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민변 사법위원장 맡고 계신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네, 먼 길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